올림픽의 저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이벤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하고 수많은 이슈거리가 생성됩니다. 시민들은 호프집에서 맥주를 소비하고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수많은 콘돔이 소비. 그런데 이토록 뜻깊은 행사인 올림픽에는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올림픽의 저주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올림픽의 저주란 올림픽 개최국이 올림픽 종료 후 빚더미에 앉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통 10년 내외의 사건과 연관되지만 최악의 경우 직후에 벌어지기도 해요. 사실 처음 인트로에 나온 사례 중 대부분은 올림픽과 딱히 상관없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골마운 고름이 터진 시기거나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올림픽이 영향이 되어 경제가 파탄난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처음 직접적으로 올림픽의 저주에 걸린 나라는 캐나다였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몬트리올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이 부채를 갚는데 무려 30년이나 걸렸습니다. 개최 당시만 해도 몬트리올은 캐나다 최고의 경제 도시였는데 토론토에 그 타이틀을 내어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몬트리올의 심각한 부채로 시 경제가 침체되면서 캐나다 최고의 도시 제의가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넘어간 것은 물론 캐나다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활용됐는데 주 경기장인 스타드 올랭피크를 방치할 수는 없어서 야구장으로 개조해서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28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몬트리올 엑스포스는 2019년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즈의 이전 이름입니다. 뭐 잘 사용한 것 같죠? 아니에요. 경기장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워싱턴 DC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후 개최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보고 올림픽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올림픽 위기론이 득세하고 심지어 폐지 주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올림픽의 저주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최 준비 시 그리스는 공항이나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 관광객 유치 성과도 별로 없었고 파급 효과도 크게 발생하지 못했어요. 그리스의 GDP가 최전성기 시절에는 3,500불 그러니까 400조 가량이었고 개최 당시에는 2,400억 불 총 277조 가량이었는데 아테네 올림픽은 140억 달러 16조로 국가 GDP의 거의 5% 이상이 투입된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재정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쉽게 말해 돈은 엄청나게 쓰고 이득은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나시죠? 2011년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리우 올림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 리우 올림픽으로 인해 브라질은 올림픽의 저주를 직격으로 쳐맞는데요. 진짜 제대로 쳐맞습니다. 다른 곳은 올림픽 후에 경제 위기 등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올림픽 시작 전부터 여러 사건이 일어나요. 올림픽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국가 원수 없이 올림픽을 치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한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올림픽을 주도할 리우 주정부는 파산을 선언해요. 결국 브라질 정부 측에서 리우 주정부에 1조 원을 긴급 지원해서 급한 불을 꺼요. 또 올림픽 개최 직전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고 중동에서는 IS가 날뛰니다. 이 때문에 질병의 확산 및 테러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올림픽 기간 동안 이로 인한 큰 사건은 없었어요. 원인!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개최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인들 앞에서 펼쳐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걸고 많은 투자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이놈들이 완전 깡패인데요. 개최가 결정되면 몇 년간 IOC 기준에 맞춘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고급 경기장이나 선수촌, 공항 등의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최 비용은 엄청나지만 수입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개최국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기껏해야 관광객들로부터 버는 관광 수입뿐입니다. 올림픽 중계권료나 스폰서 후원 기업의 광고료 같은 핵심적인 수입의 경우 약 75%를 IOC가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IOC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편의시설 및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경기장을 새로 짓고 관광객을 위해 올린 호텔과 철도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텅텅 빈다면 그 도시는 빚만 남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올림픽으로 본전을 뽑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경제적보다는 정치적 또는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에요. 올림픽 원칙적으로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특정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가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저주를 본 선진국 도시의 시민들은 올림픽 유치에 반대를 한 추세입니다. 선진국 대도시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반대와 올림픽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선뜻 유치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있어요. 도시 하나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치 포기 가능성이 높고 결국 베이징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을 시작으로 정치적 또는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리는 독재 국가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2020년 올해 열리는 도쿄 올림픽. 이 올림픽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글쎄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도쿄올림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용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도쿄올림픽의 개최 비용은 애초 7천억엔 규모로 예상됐었는데 그 비용은 계속해서 불어나 대략 1조 8천억엔까지 불었습니다. 뭐 한 3조엔까지 들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사례로 도쿄만에 들어설 조정경기장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자 IOC에서 한국과 분산 개최안을 권하기도 했어요. 조정경기는 한국에서 하자 이거였죠. 뭐 결국은 자기들이 지어서 분산 개최는 무산됐지만,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미 일본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치인데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쇠락이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벌써부터 여러 문제들로 삐걱거리고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 과연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올림픽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잼슈였습니다.